자, 요즘에 아까도 계속 얘기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발표한 그 상호관세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아유, 엄청, 예. 진짜 럼프형, 예, 제가 럼프형. 뭐 럼프 욕부터 한번 해보세요, 일단. 삐처리해주면 진짜 딱 욕할 수도 있고. 아, 진짜. 아니, 이게 나도 그냥 우리 다 경제학을 공부했잖아. 음, 그리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선택 과목으로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정치 뭐 이런 것도 공부한 사람이 있을 건데 이게 국가 정책이라는 게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음, 사실 이 갈피가 안 잡히거든. 그리고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경제 음, 쪽에서는 정책에 따라서 너무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면 역효과가,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효과가 없어져 버릴 수 음. 있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었잖아. 나도 기억은 안 나는데. 갑자기 경제학도 가주시는데요. 근데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도 사실 지금 상호관세가 지금 제일 이슈인데 자, 뭐, 기본관세 10%에다가 뭐, 어느 나라는 얼마, 어느 나라는 얼마 해가지고, 지금 중국은 겨우 128% 지금 부과한다고 음, 나왔고, 대신에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갑자기 모든 나라의 음. 나머지 추가관세를 다 유예하겠다, 90일간. 이렇게 럼프형이 발표했는데, 지금 나도 지금 유튜브 보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를 보고 있거든? 근데, 미국 무역 그 책임 담당자랑 어, 한마디 상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버렸대. 그래서 또 아, 또 말이 많은 거야, 미국 내에서는. 이게 이 형 대체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대단한 어, 형인 것 같아. 대단해. 근데 여튼 이제 요즘에 이런 상호관세 때문에 관세가 시끄럽잖아. 많이 근데 시끄럽죠. 결국에는 뭐 효과야 사실 뭐 똑같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뭐 침체되고 뭐 소비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래도 내가 관세를 조금이나마 한번 실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한번 교양을 한번 늘려줄 수 있는 시간으로 한번 상호 관세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관세 전반에 대해서 좀 근데 알아보려고 이런 해. 거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음, 왜냐면 지금 당장 내 친구만 해도 수출하는 애인데 음. 환율이라든가 관세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 그래서 뭐 되게 거창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미국에서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기본관세 10%에다가 징벌적 관세를 해당 국가의 물건을 수입할 때 부과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징벌적 관세를 상호관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근데 이 이게 상호관세, 기본관세 10%, 지금 음, 여기 상호관세라고 했잖아. 그럼 음, 만약에 기본관세 10%에 징발적 관세가 우리나라는 25%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럼 징벌적 35%는 관세가 거지, 그러면. 35%라는 거야? 그럼 35%를 상호 부과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자기네들이 일단 한국산 물품을 수입할 때 35% 그 부과하겠다는 미국에서 거죠.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35% 추가 우리나라 부과거든. 말하는 거지, 사실은. 그건. 어, 근데 관세란 건 보통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그지? 그쪽에서 부과하면 우리도 부과를 할 수 하는 있는 게 거잖아. 맞는 거지. 음. 근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우리가 그 저기 대출을 받을 때 신용대출이든지 그 주담대라든지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잖아. 어. 기본관세는 기준금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가산금리는 징벌적 관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음, 이게 지금 트럼프의 논리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음, 우리 쪽 관세 수입이 더 높으니까 상관없다라는 약간 이런 음, 논리로 알고 있거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맞지. 그러니까 무역 수출하는 규모가 음,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음,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게 규모가 더 음, 작다. 자기네들 적자라는 얘기지. 니네들은 우리 거 수입 안 하면서 니네 우리 올 어, 때는 상호 관세로 어, 해갖고 우리는 맨날 손해보지 않냐. 이런 논리였던 것 같은데. 맞아. 그 얘기 연장선상인데, 이제 이걸 상관세를 어떻게 정했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밑에서 얘기를 할 건데, 어, 여기 Q2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글씨가 좀 어, 작지 않나? 작지 좀, 않대? 클릭 한번 해볼까? 이 표가 이게 지금 트럼프 아저씨가 들고 관세 나온 발표할 때 들고 나온 그 홍접시 딱 같은 얘기지. 판때기잖아. 판때기인데 지금 사우스 코리아 녹색으로 해갖고 50% 나온 건 음, 뭐야? 50%를 25% 나눈 거야.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음, 한국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적자를 1,000억을 봤다. 음. 근데 수입액은 500억이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50%라고, 거꾸로 했다. 분모가 1,000억이고 분자가 500억이 되는 거지. 공부 똑바로 안 해? 이거 그러니까 방송하는데 수입액이 이럴까? 1,000억인데 적자는 500억인 거야.
한국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 50%는 우리가 손해를 어, 봤다. 그런 그런 거지. 의미인 거고. 근데 그걸 그래서, 나누기 단순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관세를 25%로 부과를 상호 하겠다. 관세를 25% 부과하겠다. 징벌적 관세를. 근데 이 사실 아저씨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로 엄청 가르쳤네. 단순해. 이게 무슨 그 아니, 오히려 무슨 대단한 데이터에 근거한 뭐가 아니 아니라 전혀 되게 그런 게 단순하게 한 아니야. 거야, 이 아저씨? 그냥 엑셀이야. 그냥 그리고 학습점 떨어지면 다 반올림해 버렸어. 엑셀도 이거, 야, 이렇게 된 거였구나. 이게 그리고 판때기를 들고 자세하게, 나왔잖아. 이거 자세하게 무슨 볼 생각은 안 이게 했는데. 성적표냐 무슨 성적표처럼 이렇게 들고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잘 좀 하지, 어. 렁평. 근데 뭐 당장 그 기본관세 10%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던 거를 100원이었어. 그러면은 미국 소비자들은 이제 125원에 사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100원하고 125원하고는 그렇게 큰 체감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어. 근데 125만 원이 됐어. 잠깐만, 아까 음, 기본관세 10%에 지금 한국의 25% 수준의 관세를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음, 했을 때 음. 130, 아니 그럼 35%가 된다라고 했잖아. 아까 전제를 다른 게 그래서 10%가 없다고 따졌을 때 예를 들어 아, 기본관세를. 아이씨, 근데 복잡하다. 복잡해 이렇게 근데 그래서 일단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더 헷갈릴 수도 있겠다. 여하튼 근데 어쨌든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최근에 막 뉴스에 나왔던 게 아이폰 같은 경우 지금 거의 사재기래. 배 가격으로 지금 어, 미국인들은 산다 해갖고 미국인들 난리가 난 거잖아. 그 외에도 그렇지. 뭐 농산물이나 히토류도 같은 거도 중국이 지금 음, 협박을 하고 있고 협박이 아니라 대항하는 거지. 그리고 그 외에 사실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아직까지는 공장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음, 때문에 엄청 싸게 갖고 전 세계로 많이 보낸단 말이야. 음, 근데 그게 대부분의 이제 물품들이 생필품이나 우리가 그냥 흔히 사용하는 이런 음, 제품들일 건데 이런 것들이 다 두 배로 올라간다는 거잖아. 그렇지. 타격을 받는 건 서민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써놨어, 봐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는 우리도 따지면은 내 관세 수입이 엄청 느는 거지. 늘어나겠지. 엄청 느는 건데 그거 대신에 미국 현지에 있는 미국 소비자들은 이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지, 혹시 결국에는. 때가 우리가 음. 월 100만 원 나갈 게 지금 200만 원 나가게 생긴 상황인 거잖아. 국민의 어떻게 보면 복지가 정부로 가버리는 결과가 되는 그렇지.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나한테 뭐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런데 주가도 떨어지고. 이 아저씨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대단하신 분이야. 근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게 일반적인 사실 당연히 관세 행정으로 따지면 맞지가 않지. 이게 그치? 보면은 3번의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이제 관세청에서 발표해놓은 이제 우리나라의 관세율이야. 예를 응. 들어서 품목번호 870의 2 이거는 신차, 자동차 이런 거 신차라 얘기하는 거야. 형이한테 어. 보겠다. 근데 이거는 870의 2는 전 세계 공통인 거야. 같이 쓰는 코드인 거야, 이거는. 아, 근데 여기 보면은 기본 세율은 8%야. 근데 WTO 협정 세율은 16%야. 어, WTO라고 이제 세계 무역 기구가 있지. 거기서 요 신차는 16%로 규정해 놨는데 우리나라는 8%로 규정했어. 그러면 우리나라 낮은 세율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8%의 기본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고, 근데 우리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한미 FTA를 체결을 했지. 그때도 난리가 났었지. 난리가 났었지. 어, 근데 요 이제 미국과의 관세율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0%를 0%로. 적용하기로 돼 있었어. 그러면 사실 미국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수입할 때 관세를 부담하지 않았던 0%로 거지. 들어왔던 거잖아. 근데도 비싸.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서로 상호 간에 손해는 없었던 거야. 세율로만 따지면은. 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렇게 손해인 게 아닌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 사실, 우리나라나 일본 차가, 혹은 중국 차가 미국으로 들어가고 엄청나게 많이 팔린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미국 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팔리는 경우는 많지 않아. 그게 흔하지 않지, 근데 그렇게. 그런 문제로 기인한 거는 트럼프는 관세 때문이다. 어, 니네들이, 저율의 관세로 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안 팔리고 니네 제품만 팔리지 않냐. 음. 너네 관세 먹여야 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해는 잘 안 가요. 상호 간에 똑같은 어.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게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자본주의 국가의 아니 정확한 그리고 상식적인 논리인 거야. 런평이 제 관세 갖다 장난치기 시작하면 주가 어마어마하게 어, 떨어졌단 말이야. 거의 뭐 나스닥 기준 2만 몇천에서 지금 15,000 음, 수준까지 거의 한 4분의 1이 날아간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었는데 어쨌든 지금 상호관세 90일 유예한다고 어저께 밤에
버거타임 때 발표하고 나서 이제 역대급으로 12%가 한 번에 뛰었어. 지수가. 그 12포인트나 뛰었어? 나 미국 오늘 지수가 그거 처음으로 12%가 알았네. 뛰었어. 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왔다 갔다 이게 관세 하나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경제를 아예 뒤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따져보고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따져보고 관세를 부과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까 위에 그 표 보면 어. 아, 이게, 적잖은 수준의 절반. 이게 이게 대단한 너무 논리가 있는 게 아니야. 이거 보고 너무 웃겼던 거야. 이게 말이 되나? 뭐 이 생각이 미국에 들고. 많은 손해를 끼쳐주는 무역 국가들한테 페널티를 주겠다는 건데, 그 논리는, 음. 그냥 그러니까 그 미국의 적자를 수입액을 나눈 다음에 거기다 50%를 때려서 상호 관세율을 부한 것 뿐이야. 미국의 손해를 끼쳤거나 어, 미국이랑 비교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어갔거나 어, 그런 나라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하겠다는 건데 이걸 지금 타겟을 중국으로 돌렸잖아. 나머지 애들은 다 어. 10% 기본관세만 적용하고 사실 기본관세 10%도 어마어마한 세월인 거예요, 사실. 그치? 하여튼 대단한 트럼프 형님입니다. 나 지금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작년 12월 이후로 이번 4월 4일 확정될 때까지는 뭔가 대대적인 대외 정책, 아니 대외 외교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그 럼프형이 평상시의 표 외교가 안 치고 됐지. 있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주가 뭐 어, 바닥이 뭐야. 원래 바닥이었긴 하지. 어, 거기에다가 환율 막 올라. 우리나라는 거의 뭐 지금 피 흘리고 있는 수준이어가지고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이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좀 빨리 안정이 되고 럼프 형도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그만큼 갖고 있어요. 좀 빨리 좀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사실 우리나라도 이득을 보고 미국민도 이득을 보는 거야, 사실. 자유무역.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어. 나의 짧은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가치와 상식을 뒤엎고 있습니다. 어,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는 진짜. 하여튼, 뭐, 특이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엄청난 변혁기가 온다라는 거는, 엄청난 변화가 온다라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지금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 뭐, 시진핑도 그렇고, 푸틴, 뭐,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리더들이 좀 강력한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약간 불도저 같은 느낌도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과연 이게, 이 이후에 국제 정세나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지켜봅시다. 뭐 우리는 개미니까 잘 살아가야죠. 어떻게든 맞춰서. 교양 시간인데 너무 무겁게 또 가라앉은 것 같아요. 좀 우리 다음에 즐겁게 좀 해봐. 거기서 그래. 자,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종이 없으니까 주인공이라서 좀 좋긴 또 하고, 나 혼자 나오니까 좀 어색한 것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